CT의 전격과 특성. 야,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전격은 CT의 전격에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는지 사실 보는 시간이고,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는 7.4에 보면 이제 CT의 선정식 오류사항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선정하는 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7.4에서. 여기에서 7.3에서 확실하게 보면 7.4는 그냥 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3의 전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는데, 특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얘기했는데, 오차가 막 발생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영역이 포화가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철심을 무한정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포화가 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포화가 기본적으로는 포화가 안 되면 좋지만 계기들의 보호를 위해서 포화를 시켜야 되는 범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계정경하고 계측경하고 나눠놓고 일부러 포화가 되게끔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 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특성을 공부할 때 CT에서. 그리고 그 포화 특성이 몇 배의 전류가 흐르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 과전류 정수거든요. 또 과전류 정수가 포화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만큼의 강도에 견디느냐는 과전류 강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개요 넘어가고요. 개요는 여기 이상적인 거, 여기 제가 쓴 거는 이제 CT의 변류기란 해서 일단 썼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CT에 대해서 물어보면 CT, 개요에는 항상 CT란 이러고 하고 시작할 거잖아요. 그리고 전격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러면 CT의 전격에는 어떤 전격이 있다. 전격 1, 2차 전류가 있고, 뭐 전격 5차가 있고, 전격 거기도 뭐 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특성에는 과전류에 대한 어떤 포화 특성, 그 다음에 과전류 정수 특성, 과전류 강도 이런 거에 대한 특성이 있다라고 개요에 써놓고 그 다음에 풀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변류기의 원리는 또 원리를 설명하랍니다. 여기서 원리는 뭐 1차 권선과 2차 권선의 철심으로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자속을 매개로 해서 1차 전류를 그대로 비료해서 2차로 하는 게 변류기죠. 그래서 이상적인 변류기는 첫 번째 전류하고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가 같다. 이상적인 변류기인 거고, 실제 변류기에서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의 차이만큼, 오차만큼 뭐다? 여자 전류다. 그죠? 아까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여자 전류가 추가하여 흐르게 되고요. 철심이 여자로 소비되고 남은 전류가 2차 측 전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측 전류가 1차 측 전류의 건수비 턴에 비례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오차가 생기게 되고, 그게 여자 전류다. 자, 오차가 된다. 따라서 변류기에서는 여자 전류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한다. 예,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오차를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여자 전류이기 때문에 1차 측의 비를 2차 측의 비로 100대 5로 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100대 5점 몇 암페어 짜리를 만든다는 거죠. 5.1 암페어, 100대 5.2 암페어 이런 거를 만든다. 그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권수비를 조금 작게 감아야 된다. 권수비를 작게 감을수록 2차 측의 전류가 커지는 거죠. 원리가 1턴 1턴이면 100암페어 100암페어이니까 10턴 10턴이면 100암페어 100암페어고 1턴 20턴이니까 100암페어에 500암페어인 거고. 자, 요거 권선의 등가 회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등가 회로에서 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네, 부하인 거죠. 부담. 여기 뭐 CT에서는 부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CT의 실부담. 네, 실제 부담. 그럼 실제 부담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전기, 계기 플러스 계전기 플러스 한 개가 더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선로. 네, 선로죠. 선로의 임피던스도 여기 이제 부하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로의 임피던스도 나중에 부담이 문제가 될 때는 선로의 굵기를 굵게 해가지고 임피던스를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죠? 자, 어떤 경우? 원방으로 끌고 가는 경우, 멀리 끌고 가는 경우. 자, 변류기의 일반 전격을 보겠습니다. 다 전격인데 여기서 일반하고 포화되는 특성 쪽으로 가면 약간의 이제 특수된 특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일반 전격 뭐가 있을까요? 1차 측 변류기, 2차 측 변류기 100대 5다라고 하면 1차 측 전격이 100A, 2차 측 전격이 5A 그런 변류비가 있다. 표시 방법은
100A면 100대 5. CT의 1차 전격 전류가 1200A면 1200대 5A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 전격 전류는 전격 1차, 2차, 3차 전류가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전격 1차 전류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아까 1200A가 흐르면 1200대 5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그 암페아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전회로 또는 변압기 회로 이런 데는 부하 전류의 1.25배나 1.5배를 여유를 둬서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00kVA에 22,900kg짜리 TR이면 여기 1차 측의 전류가 계산을 합니다. 1000에다가 루트 3에 22.9kV 해가지고 나온 값이 약 25A 정도 되잖아. 25.2A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라? 1.25를 하든지 1.5를 하든지 이거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예요 사실. 자, 1.5를 해볼까요? 25A에다가 1.5를 한번 곱해줘 보시겠어요? 37.5. 네. 그러므로 CT는 몇 대 5? 40대 5? 네. 그러므로 CT는 40대에서 CT 1차 전격 전류를 40으로 하는 40대 5A를 하겠다. 1.25배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1.25는 31. 몇 암페어. 그러므로 CT를 1자를 40으로 하는 40대 5짜리를 선정하면 된다. 그래서 40대 5짜리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1000A일 때. 이렇게 하라는 거고. 전동기 회로에서는 최대 부하 전류의 200에서 250% 정도의 더 여유를 둬서 선정을 해라. 여기 CT가 있는데 이게 전동기 회로다. 그러면 전동기가 500kW, 뭐 역률 효율 다 해가지고 아니야 500kW로 할게요. kW이면 여기 CTB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500kW에다가 효율 역률 예를 들어서 0.8, 역률 뭐 0.7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380이다 그러면 0.3 루트 3에 0.38 kV는 얼마 정도가 나올 거냐면 500만 하면은 아까 1500에 한 750 이렇게 나올 건데 약 뭐 800 얼마? 800으로 그냥 해볼게요. 약 800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800A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800 곱하기 2배나 2.5배를 해라. 그래서 2배를 해볼게요. 2배. 그러면 1600A라는 게 선정이 되고 그러므로 CT는 몇 대 5? 뭐 2000대 5? 2000대 5짜리를 해라. 2000대 5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기동전류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기동전류도 몇 암페어가 표기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격 2차 전류. 전격 2차 전류는 뭐니까 40대 5면 5A 전격 2차. 뭐 여기 2000대 5짜리면 2000대 5에 5A가 전격 2차 전류죠. 전격 2차 전류는 그래서 몇 A가 표준이에요? 5A가 표준이다. 그런데 표준은 5A인데 1A를 선정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1A. 어떤 경우에? 원방 제어를 하는 경우에. 여기 CT에서 변류된 걸 가지고 쭉 끌고 가지고 엄청 멀리 가져갈 경우에요. 원방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전류계를 보겠다. 아니면 여기에서 계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제어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40대 5짜리를 했더니 여기에 5A를 흘렸더니 뭐가 문제가 되더라? 부담이 문제가 되더라. 여기 전격 용량 자체가 부담이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왜 멀리 끌고 가면 저항이 크니까 5A를 흘리니까 5의 자승 곱하기 임피던스만큼의 여기 전격이 돼야지 돼. CT에 전격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전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전류를 1A로 줄이는 거예요. 1의 자승에 Z가 되니까 1A로 줄이고 여기에 있는 계기들의 민감도를 조금 키워놓으면 이제 부담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CT 2차 측을 1A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0.1에서 1A라고 우리 책엔 되어 있는데 0.1짜리도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1A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요.
특히 발전소 같은 데서 왕왕 있고 0.1로 하는 거는 실무에서 어디에 적용하는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방울을 할 때는 2차 측의 전격을 5A가 아닌 다른 암페어로 줄일 수가 있다. 3차 전류, 3차 전류를 얘기를 하는 거는요, CT에 1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 2차가 권선을 감아놓고 이렇게 쓰는 게 2차, 여기 5A가 흐르게끔 하는 거고, 3차는 하나 더 감아놓은 거거든요. 얘는 3차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느냐. 나중에 이제 67 쪽에 가면 배울 텐데,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CT의 결선 방법에 가면은 3권선 영상 분로 회로라는 게 있어요. 3권선 영상 분로 회로라는 것은 CT를 3권선을 만들어 놓고 얘를 무조건 100대 5의 턴, 그러니까 20턴을 감아 놓는 거죠. 20턴을 감아 놓고 100대 5짜리의 변류기로서 영상분 전류를 검출하는 결선 방법이 있어요. RST상이.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거기 가서 확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이 CTB가 400대 5이고 그냥 400대 5가 아니라 고저항 접지 계통일 때 400대 5 이상에서는 영상분 전류를 검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3차 쪽에 변류비를 100대 5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앞에 전격 3차 전류라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영상전류 검출, 그 다음에 영상전류 검출 방법에는 이것도 뒤에 가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같은 챕터에 Y잔류 결선 회로와 상권선 영상 분로 회로가 있다. 그러면 접지기에서 지락전류가 클 때는 그냥 잔류 회로를 가지고 선정을 하면 되고, 잔류 회로 결선 방식을 하면 되고, 고저항 접지여서 고저항 접지 3권선 영상 분로 회로라는 거를 만들 경우에 300A CT가 300대 5를 초과하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영상 분로 회로를 써야 된다라고 나와요, 뒤에. 예. 그리고 완전히 비접지면은 지락 전류가 거의 없죠. 비접지면은 지락 전류가 그냥 충전 전류, IC만 작게 흘러요. 그래서 작게 흐르고 그 다음에 GPT로 접지를 해놔도 380mA 정도만 지락 전류가 흐르게끔 제한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CT로 검출하기에는 매우 힘들다. 왜? CT가 300대 5짜리인데 지락이 생겼는데 380mA, 0.38A만 흘러요. 그럼 이게 지락인지 아닌지 과연 어떻게 판별할 거는 2차 측의 전류가 엄청 작게 흐를 텐데, 그래서 판별을 못하니 비접지기에서는 ZCT라는 것을 써가지고 해야 된다는. 자, 그런 게 있고, 그건 이제 우선 전격 3차, 그래서 전격 3차, 1차, 2차, 3차 권선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차, 2차고 3차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쓰는 것이다. 자, 전격 전압의 분류. 전격 전압은 제가 CT 전격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좀 해놨어요. 전격 전압이라는 게, 기기의 전격 전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기기의 전격 전압은 뭘로 정하는 거예요? 최고 전압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 기기는 무슨 기기였어요? 대부분? 차단기라든지 개폐기라든지 이런 그런 기기들, 그죠? 그래 최고 전압 하는데, CT 자체는 전격 전압 설계할 때 전격 전압을 쓰지 않거든요. CT를 할 때는. 그래서 CT에서 전격 전압이 답안지에 기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쓰지 않고. 전격 전압이라는 것 자체는 회로의 모든 기기의 전격 전압은 회로의 최고 전압으로 한다. 그럼 전압을 생각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여기 최고 전압 말고, 개통 최고 전압? 해가지고, 배수는 맞는데 1.1 대 1.2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개통 최고 전압이 얼마가 나오는지. 일단 V10이나 개폐기의 전격 6.6일 때 몇 킬로볼트? 7.2킬로볼트. 22킬로일 때 24킬로볼트. 154일 때 170킬로볼트. 3, 4올 때는 362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기의 개통 최고 전압이고 기기의 전격을 결정하는 거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극성. 자, 극성은 감극성이 있고 가극성이 있다. 변압기에서도 감극성, 가극성이 있었죠. CT에서도 감극성, 가극성이 있어요. 자, 감극성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감극성은 전류가 K에서 L로 흐르고, 이건 단자예요, 단자. 1차측 단자. 단자가 없을 땐 관통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나갈 때, 요렇게 점을 여기 찍으면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1차측, 2차측, 부하측, 전원측, 부하측.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놨을 때 CT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반대로 이렇게 흐르면 이거를 감극성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을 이쪽에다 찍어요. 그럼 CT에서 전류가 이렇게 가는 순간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가극성은 이렇게 가는 순간에 점을 여기다 찍어 놨을 때 이 CT에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가극성이다. 이것도 표준은 뭐가 표준일까요? 감극성이 표준이다. 자, 전격 부담을 보겠습니다. CT의 부담. 변류기 부담이란 변류기의 2차 단자 간에 접속되는 부하를 얘기한다. 여기 있는 부하, 전류계, 계측기용이면 또 뭐 계전기용 뭐 동일이 같이 쓰는 거면 뭐 OCR 계전기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 붙어 있는데요. 여기 접속되는 부하를 변류기의 부담이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실부담, 이제 실부담. 그럼 이 변류기에 전격 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격 부담은 뭐보다 커야 될까요? 실부담보다 커야 된다. CT의 전격 부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변압기의 부하보다 변압기의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CT도 CT의 부하보다 CT의 용량이 커야 되잖아요. 그 원리다. 전격 부담은 변류기 오차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부하의 임피던스다 라고 했는데, 전격 부담이다. 그러면 전격 부담이 40VA다 라고 표현을 해놨으면 CT에는 40VA까지 걸었을 때 이 CT가 특성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VA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VA가 걸려있다. 실부담이. 얘는 CT는 전격 부담이 40VA인데 혹시 타버릴까요? 뭐 타지는 않고 80VA 정도 되면 여기 높은 전압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차가 커져요. 오차가 커진다. 전류는 뭐 이거 이상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그대로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1차 측이 40A가 흐른다면 2차 측은 5A보다 약간 작은 그런 오차가 살짝 있는 그런 전류만 흐르는 거고, 뭐 이거 많이 붙었다고 커지진 않죠. 그러니까 CT가 뭐 터지거나 과열돼서 서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변압기는요? 변압기는 내가 용량이 40VA짜리인데 부하를 80VA를 걸면 과전류가 흘러서 타겠죠. 변압기는 그런 거고, CT는 그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격 부담 오차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부하 임피던스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40VA를 사용한다. 뭐 25VA, 40VA, 또 뭐 60VA, 100VA 이렇게 있습니다. 전격은. 자, 그리고 실부담. 뭐 이 표는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계급이 0.5급, 1에서 3급 이렇게 있다. 뭐 둘 다 계기용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급 있다. 그리고 그때 부담은 이런 25, 40, 뭐 60, 80, 100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전격 부담은 전격을 항상 선정할 때는 모든 것이 주파수도 60Hz일 때 여기에 전격을 얘기할 때는 이 부하의 역률 테스트를 해볼 텐데, 부하의 역률이 0.8이라는 부하를 실제로 걸어놓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40VA를 걸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오차 범위 내, 뭐 오차 범위 내 얼만큼? 1이면 1%만큼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뭐 부담에서 실부담. 실부담은 전격 전류에서의 소비 VA로 표시된다. 뭐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계기, 계전기, 전선. 계기, 계전기, 전선. 이거의 계기의 부담의 산출합이다. 그리고 계기, 계전기, 그다음에 전선. 네, 여기 실제 부담이다라는 거죠. 계전기 전격은 실부담보다 크게 하면 된다. 그래서 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R자승 임피던스로 구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오차 계급. 오차 계급은 뭐 이제 오차가 얼만큼 발생하느냐. 100A 40대 온데 40A를 흘렸더니 5A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오차를 결정을 하는 거죠. 오차 등에 대하여 계급별로 허용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라고 이제 오차 계급이라고 해놨고, 계정기용은 계정기용, 아까 계정기용, 계측기용 설명을 들었었는데, 계정기용은 대전류 영역에서 비오차를 중요시하며, 그러니까 계정기용은 대전류 영역에서 오차가 많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오차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 안 되면 좋겠다. 중요시하며 과전류 정수 N에서 자기 과전류 정수에서 10% 이내의 오차만 10% 이내로 오차를 유지하게끔 제발 해달라. 계정기용. 대전류 영역에서도 10% 정도만 오차가 발생하고 그대로 전류를 2차 쪽으로 흘려달라. 계기용은 평상시 100% 부하에서 계속 2차 측으로 오차 없이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오차 없이 변류를 해주는 변류를 해주면 좋겠다. 계정기용은. 그래서 100% 부하에서 정밀도를 중요시하고 있고, 그 정밀도는 1에서 2% 또는 아까 표에서 0.5도 있었죠. 네, 0.5. 여기서 보면 0.1, 0.2, 0.5, 1, 3, 5 이런 정밀도를 나타내는 급이 있다라는 거고요. 계정기용은 이런 100% 부하에서 정밀도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서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전류 영역에서는 정밀도를 10% 이내로 좀 유지를 해달라. 계기용은 대전류 영역에서는 이 정밀 10%가 아니라 막 50% 이렇게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계기용은. 네. 오차는 중요하죠. 네. 계기용의 오차는 100% 부하 정도에서 매우 정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계정기용은 확실하게 계정기들이 동작할 수 있는 전류를 흘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주 큰 전류가 흐르더라도, 고장 전류가 흐르더라도 한 10% 이내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오차하고 포하고 다른 개념이다. 우선은 과전류 정수 N이다 라고 하면, 과전류 정수가 20이다 라고 하면 20배의 전류가 흐르더라도 10% 이내의 오차만 발생하게끔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계정기용은. 그럼 이거 이상이 흐르면 또 포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포화가 안 되게끔 더 크게 만들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불합리하니까. 그리고 계기들의 과전류 특성을 고려해야 되니까. 변류기의 특성입니다. 이번엔 특성. 3번 변류기 특성. 자,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지금까지는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셨을 것 같고, 1차 전류, 전격 전압, 극성, 당연히 부담, 네. 오차 계급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변류기의 포화 특성 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3번 변류기의 특성 중에 첫 번째 포화 특성입니다. 이제 포화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 자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화가 된다는 거죠. CT 1차 전류가 증가하면 2차 전류도 변류비에 대해서 비례하여 증가를 하는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1차 전류는 증가해도 2차 전류는 증가하지 않는 영역이 생긴다는, 그 포화돼서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더라. 그래서 곡선의 포화가 시작되면, 어떤 철심 안에서 자속이 너무 많아져서 포화가 시작되면, 이것은 그 수치를 측정을 해보면 여자 전압이 10% 증가할 때 여자 전류가 50%씩 증가하는데, 이 점을 포화점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니포인트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포화점이 니포인트라고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곡선이 이렇게 무릎처럼 구부러진다. 그래서 니포인트, 이 점을 포화가 시작되는 점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곡선이 45%의 절선과 만난다. 그러면 어떠한 곡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이 45도. 이 45도라는 거를 이렇게 쭉쭉쭉 근접을 시켰더니 요 점에서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겠죠.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그 점이 여기에 전압으로 보면은 이게 미포인트 볼테이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요 그림은 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따다 붙인 건데,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381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네요. 그걸 따다 붙인 건데, 여기에 여자 전류가 쭉쭉쭉 증가를 하는데, 여기 보면 여자 전압이 10% 증가할 때 여자 전류가 50%씩 증가한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럼 여자 전류는 뭐예요? 여기 여자 전류. 여자 전압은 뭡니까? 여자 전압은 CT의 2차 측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CT 2차 측 전압이 여자 전압이고 여자 전류가 이렇게 됐는데, 원래 평상시에 보면 여자 전류가 0.1A 정도가 흐를 때 한 1V 정도의 여자 전압이 떴어요. 1A가 흐를 때 1V, 0.01A. 0.01A라는 것은 여자 전류고, 0.01A라는 것은 뭐예요? 오차죠, 오차. 여기 1차 전류와 2차 전류의 오차가 0.01A 정도가 했을 때 여자 전압이 그 정도 뜰 거다. 1V가 뜨더라. 그러면 0.1V, 여자 전류를 10배 증가시켰어요. 0.1V가 될 때도 한 10배 정도가, 10배 되면 10배 정도가 뜨더라. 여자 전압이. 이게 똑같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죠. 뜨는데, 0.1에서 예를 들어서 또 다시 1까지, 또는 10배, 여기에서는 50%, 여자 전류가 50% 증가했다는 것은 0.1에서 0.5가 됐어요. 50% 증가를 했는데, 전압은 얼마만큼 증가를 했을 때다? 전압이 한 10%만 증가를 했을 때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쭉쭉 비율로 가지 않고 어느 선이 지나면 50%가 증가를 했는데 전압은 10%만 증가한다. 여기 그 뒤가 지나면 뭐 한 100% 증가해도 아주 작게만 증가하겠죠. 여자 전압이 포화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포화 시작점의 전압을 니포인트 볼테이지다라고 하고, 그때를 포화점이다라고 하고, 여자 전압과 여자 전류를 표현하면 여자 전류가 50% 증가했는데 여자 전압이 50% 증가하지 않고 10%만 증가할 때가 포화가 시작되는 점이다. 곡선으로 따졌을 때는 45도의 절선이 이 곡선의 한 점과 딱 만나는 그 점을 여자 전압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포화 개시 전압, 여자 전압이 아니라 포화 개시 전압. CT의 포화 개시 전압에서의 전압을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니포인트 볼테이지다라고 한다는 거고, 이 값이 충분히 커야 고장 전류 영역에서 오차가 적어서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면 오차가 안 생긴다는 것은 이 큰 전류가 흘러도 1차 측에 2차 측으로 그대로 전류가 쭉쭉 흘러가서 여자 전류가 크지 않아지는, 그러니까 오차가, 여자 전류가 크지 않다는 것은 오차가 없는 거죠. 오차가 없어서 포화되지 않아야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계전기용 CT의 영역에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변류기 등가 회로를 살짝 보고 포화를 다시 좀 볼게요. 변류기의 어떤 등가 회로는 또 나왔는데, 2차 전류는 I0와 동상이다라는 게, 2차 측에,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르게 그렸어요. 등가 회로를. 뭐, 앞에 코일, 2차 측 코일, 1차 측 코일하고 여자 전류 그린 게 아니라, 1차는 그냥 이렇게 쭉 그려놓고, CT를 그려놓은 다음에, 2차 측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여자 전류 그려놓은 거거든요. I0. 근데 이 R2하고 I0는, 거의 동상이다. 라는 것은, I0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CT를 그냥 들여다봤을 때는, 어디로 흐르는 전류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차가 있으니까 오차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지금 이해가 빠를 거거든요. 자, 그런 거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여자 임피던스 Z, 보자. I2 다시 하고, I2 플러스 I0에서 여자 임피던스 ZF 값이 매우 크므로 어떤 경우에 크다는 거예요. ZF 값이 요 등가 회로에 여자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것은 여기 어떤 전압은 떴을 텐데 작게 흐른다는 것은 ZF, 여자 전류에 있는 여자 임피던스, 여자 회로에 있는 여자 임피던스 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매우 크므로 I0는 작다. 작으니까 크다라는 거죠. 임피던스가. 그러나 V2가 높아지면, V2가 이제 계속 높아지면, 이게 유기이전력 V2가 계속 높아져요. 1차가 크게 흘러서 높아지고, 부하가 커져서 높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높아지면 철심이 포화하게 되고, 철심이 포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차로 가는 게? 2차 쪽으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1차 측에 비례해서 쭉쭉 가지 않고 작아지죠. 작아지는 만큼 I0로 많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I0로 많이 흐른다라는 것은 또 여기 5차고요. 그거를 여자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여자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여자 임피던스가 작아져야지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흐를 거 아닙니까? 회로 이론으로 보면. 그래서 여자 임피던스가 작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작아지고 여자 임피던스는 단락 정도로 작아지고 그래서 여자 전류가 매우 급정하고 R2는 거의 0이 된다. 또 이런 말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이런 말로. 앞에서 이제 포화가 되기 때문에 2차로 가는 전류가 전압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전압이 원래 작게 뜨고 전압이 작게 뜨니까 R2가 적게 흐르고 그것만큼 여자 전류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등가 회로로만 보고 회로 이론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 임피던스가 커서 여자 전류가 작게 흐르고 나중에 포화가 되면 여자 임피던스가 작아져서 여자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네. 전장에서 네. 네, 네.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1차 전류는 증가하여도 2차 전류는 포화에 증가하지 않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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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계전기하고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CT로만 그대로 봤을 때 CT에 전류가 1차 전류가 계속 증가를 하면 1차 전류가 계속 증가를 하면 2차 전류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2차 전류가 얘가 1차가 커져도 2차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때가 여기가 이제 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포화가 되면 유기기전력 E가 포화가 이렇게 돼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 포화가 돼서 여기 유기기전력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조금 뜨다가 다시 제로가 되고 여기에 또 포화가 됐으니까 반대로 변화할 때 이만큼 뜨다가 또 포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기전력이 작아져서 R2가 작게 흐른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전류는 포화에 증가하지 않는다. 네. 자, 등가 회로로 가지고 설명한 내용도 이제 들으셨고 여기는 이제 여자 회로를 여자 임피던스의 크기로 표현을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381페이지에 보면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포화 얘기를 하니까.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냐 뭐냐 정의를 이제 따로 다시 내려놓은 겁니다. 안시에서는 지금 그림에 의한 곡선이 45도 절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2차 여자 전압을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다 라고 한다. 괜히 줬다. 다시 CT를 다시 하나 그릴게요. 그래놓고 여기에 2차 측에 뜨는 전압이 2차 전압이고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라고요? 여자 전압. 네, 여자 전압이다. 여자 전류는 이 여자 전압을 2차 측의 전류가 5차가 생긴 만큼의 이게 자석 파이가 떴고 그 자석 파이를 만드는 전류가 여자 전류고요. 이 전압을 만드는 전류가 여자 전류예요. 그러니까 여자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전압이 많이 떠야 됩니다. 이렇게 전압이. 그래서 여기 그대로 보면 보자. 원선저항 600대 5에서 보자. 여자 전류가 0.01A 흐르면 여자 전류가 그죠? 요 여자 전류가 0.01A 흐를 때 여기에 뜨는 전압이 뜨는 전압이 쭉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한 1점 몇 볼트가 됐어요. 1점 몇 볼트에 의해서
5A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 전압이 또, 뭐 0.05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10V가 떴어요. 아무튼 직선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변하다가 한 0.1V, 0.1A 정도의 여자 전류를 흘렸더니 대충 한번 볼까요? 한 80이라고 해볼까요? 80? 약 80V의 전압이 뜨던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변했는데 0.1A에서 한 50배 전류를 흘렸더니 0.5A의 전류를 흘렸더니 50배인가? 그러면? 50%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여자 전류가 50% 증가할 때 여자 전압이 10%밖에 증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50% 증가하는 점을 걷더니 여기에 전압이 한 10%만 증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만 증가하더라라는 그때 전압이 무슨 전압이다? 미포인트 볼테이지다. 그 이후로 가면요? 그 이후로 가면 또 50배, 또 50%가 아니라 50%를 증가해도 1.5배네요. 50% 증가했을 때는 이제 10%도 증가 안 할 거고, 거기서 100% 증가해도 10%도 증가 안 할 거고,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죠. 완전 포화돼가지고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증가해도, 여자 전류는 더 많이 증가해도 전압은 그대로 그냥 그 전압 정도만 유지를 할 거다라는. 뭐가? 시료값이에요, 시료값.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이라 하고, 뭐 계정기 정정에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미포인트 볼테이지를 이용하여 또 정정에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계정기 정정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라면 미포인트 볼테이지 정도가 되는 그때의 전류, 여기 1차 측의 전류, 1차 측의 전류하고 2차 측의 전류를 가지고 계정기, OCR 계정기를 정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포화 개시 전압 이상이 되는 어떠한 1차 측과 2차 측 전류를 가지고 계정기를 정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오차가 큰 전류기 때문에 이 정확한 세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정정에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안시에서는 미포인트 볼테이지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미국입니다. 여자 곡선이 45도 절선과 만나는 점, 아까도 설명했죠? 45도 절선과 만나는 요 점이 예를 들어서 100V가 여자 전압이다 라고 안시에서는 정의했고, 영국에서는 여자 전류가 50% 증가할 때 여자 전압이 10% 증가하는 그때의 전압을 여자 전압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자 전압이 10% 상승을 했는데 여자 전류가 50% 상승을 했어요. 그때의 전압을 미포인트 볼테이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영국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여기에다가 전압을 걸었어요. CT를 띄워다 놓고 여기다가 전압을 걸었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전압을 걸었는데 전압을 점점 높였어요. 10V를 가했더니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V, 1V를 가했더니 여기 그림처럼 좀 표현을 해야 되니까 0.1V를 가했더니 한 1A가 흐르더라. 1A가. 근데 1V 정도를 걸었더니 0.1, 처음엔 0.01이구나. 0.01V. 그 다음에 0.1V를 걸었더니 여기 쭉 여자 전류가 잘못 설명했네. 죄송합니다. 전압이 이쪽이죠. 전압이 1V를 걸었더니 한 0.05A가 흐르더라. 1V를 걸었더니 0.05A 정도가 흐르더라. 그럼 2V를 걸면 0.1A가 흐를 거고, 10V를 걸면 0.5A가 흐르겠죠. 비례적으로 증가하더라. 그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한 90V 정도까지 걸었더니 비례적으로 증가했어요. 90V를 걸었더니 비례적으로 계속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90V에서 10%만 증가해가지고 100V를 걸었는데
100V를 걸었는데 90에서의 전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0.0. 몇인 거예요? 비례적으로 가면 10에서 5면 오고 뭐 한 4점 몇? 예를 들어서 45A, 4.5A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고 볼게요. 이렇게 갔는데 100V를 걸었을 때 여기 5A가 흐르면 비례적으로 가는데 여기 10%만 증가시켰는데 여기가 50%로 확 증가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A가 이렇게 확 가버리더라. 그래서 그 점을 이제 포화가 개시되는 점이다. 더 높은 전압을 걸면 더 많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래서 포화가 개시되는 점이다라고 영국에서는 나타냈다는 거죠. 니포인트 볼테이지를. 이해되세요? 자, 포화 특성 시험에서 포화 전압이 인가 전압을 포화 전압이다라고 하고 포화 특성 시험한 겁니다. 이렇게 90V에서 100V를 걸었더니 전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갑자기 50%가 증가해버린 그때의 전압 100V, 이게 니포인트 볼테이지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충분히 높아야 대전류 영역에서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다.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차동 개전 방식, 또는 양단의 CT 포화 특성의 일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가능하다라는 거고, 보호 방식 중에 어떠한 개전 방식은 이 포화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 차동 개전 방식은 포화 특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차동 개전이 뭐냐면, 우리 변압기에서 비율 차동 개전기 배웠죠. 모선에서 차동 개전기를 쓰거든요. 자, 이게 하나의 모선이다. 모선인데 여기 들어오는 선이 있어요. 여기에 CT를 달았어요. 이제 이 차동 개전기는 모선의 고장을 판별할 수 있는 개전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가는 회로선이 있겠죠. 나가는 회로선을 위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전원이 모선을 통해서 이제 막 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분기, 또 분기, 또 분기가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모선의 내부 고장 사고를 위해서 변압기 내부 고장에서 1차, 2차에 걸어서 비율 차동기를 쓰듯이 걔도 차동 개전기거든요. 비율을 둔 이유는 오차가 커서 어떤 경우에 CTB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차가 커서 비율 차동기를 쓰는 건데, 자, 여기가 모선에서는 그런 CTB가 없잖아요. 하나의 전압이니까 들어오는 전류가 100A다. 나가는 전류가 여기서 30A, 여기서 30A, 여기서 40A가 나가면 얘는 고장이 아닌 거죠, 모선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CT를 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연결 다 해놔요. 그래서 이 계전기가 있어요. 계전기가 얘를 보는데 CT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뻗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뻗어나오겠죠. 회로가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뻗어나오고 30A. 그럼 얘도 이렇게 뻗어나오고 30. 얘는 40만큼 이렇게 뻗어나오고 합성이 얼마다? 0이다. 0이면은 모선의 고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합성이 0이 아니면 이제 모선이 고장인 겁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계전기가 모선에 설치되는 차동 개전 방식이에요. 또는 이제 파일럿 개전 방식. 파일럿은 이제 거리가 좀 먼 경우에 CT를 가까이 두고 그 사이에 선로에 고장이 있나 없냐를 보는 건데, 자, 이거를 차동 개전 방식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할 때 CT의 포화 특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30A, 30A, 40A가 흘러서 이 CT가 전혀 포화가 안 되고 있는데, 잘 흘러주고 있는데, 여기에 100A가 흘러오는 이 CT의 포화 특성이, 얘가 포화가 한 100A 정도에서 이미 포화가 돼버리는 그런 정도의 CT다 라고 하면 얘는 정확하게 이쪽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못 낸다는 거예요. 오차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오차가 포화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먼저 포화가 되고 얘네들은 포화 안 되면 그만큼의 오차가 생긴다. 오차가 생기면 동작하니까 무슨 동작이에요? 오동작이죠. 오동작. 실제로는 고장이 아닌데 CT의 오차 때문에 생기는 오동작. CT의 오차가 포화 특성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포화되지 않게끔 큰 영역에 CT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개전 방식에서? 차동 개전 방식에서. 네, 설명하세요. 네. 네.
네,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어떤 계산하느냐. 여기에 일단 부하 전류가 얼마냐. 100A 30, 33 이 정도의 전격이다라고 하면 CTB를 선정을 하겠죠. 여기 CTB 여유를 일단 생각하지 않고 하면 100대5짜리를 하겠죠. 얘 CTB는 300대5짜리로 30대5짜리로 하겠죠. 얘도 30대5짜리로 하고 얘는 40대5짜리로 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흐르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보자. 여기에 고장이 생겼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모선 고장이 이제 생겼어요. 모선 고장이 생겨서 여기로 전류가 이렇게 빡 들어오는데 몇 암페어가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크지 않다. 뭐 지락이 생겼어요. 지락 이렇게 단락으로 하면 엄청난 큰 전류가 흐르니까 지락이 생겼을 때 한 1000A 정도 흐르더라. 10배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10배에 흘렀을 때 포화가 되지 않게끔 한다라는 게 이제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10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얘가 포화되지 않고 이쪽으로 50A를 흘려줘야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빠졌네라고 판단을 하고 고장 신호를 내린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크지 않고 포화가 돼버리면 10배에서 포화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주는 전력이 얼마다? 내주는 전력이 오차가 많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계전기 세팅치에 의해서 정정이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하지 않게 동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서 고장이 생겼어요. 고장. 여기 고장이 생겼는데 모선의 고장입니까? 모선 밖의 고장입니까? 모선 밖의 고장이죠. 고장이 생겼는데 1000A가 이렇게 흐르고 또 1000A가 이렇게 흘렀어요. 1000A가 여기서 흐르고 1000A가 여기서 흘렀으니까 여기에서 1000A에 해당하는 2차측 전류, 여기에서 1000A에 해당하는 2차측 전류 이렇게 흘러야지 여기 각각이 상쇄가 되는데 그러면 모선 고장이 아니다라고 하고 얘는 모선 차단기는 동작 안 하고 다른 차단기가 동작할 거잖아요. 근데 모선 차단기가 여기에 쭉 1000A가 흘렀는데 얘는 포화가 안 돼서 쭉 갔고 1000A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 30대5짜리는 포화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포화 특성이 작아서 그렇게 포화 특성을 충분히 높게 안 해놔서 포화가 돼버리면 이제 여기가 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 전류 차가 생기니까. 그게 충분히 높아야 대전류 영역에서 확실한 보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높아야라는 것은 여기 1000A가 흘러든 2000A가 흘러든 포화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계산하는 거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니포인트 볼테이지의 전압이 아까 이제 정의는 그렇게 내렸고 니포인트의 볼테이지의 전압을 네모 안에 있는 겁니다. 네모 안에 니포인트 볼테이지 전압이라고 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게 100V다 이런 전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구한값을 어떻게 구한값을 이 수식에 의한 구한값을 니포인트 볼테이지로 간주해도 일반적인 것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식은 니포인트 볼테이지를 구하는 수식은 부담에다가 전격 부담, CT의 전격 부담에 CT 2차측 전류입니다. CT 2차측 전류 곱하고 여기에 과전류 정수를 곱한 값을 니포인트 볼테이지로 정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과전류 정수를 공부하고 하면은 이게 요 수식을 바라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식을 바라보면 이해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과연 니포인트 볼테이지인데 포화가 시작되는 점, 니포인트 볼테이지가 포화가 시작되는 전압이에요. 그죠? 과전류 정수는 뭐예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과전류 정수가 포화가 시작되는 1차측 전류, 1차측 회로 전류하고 CT 전격 1차 전류하고의 비예요. 그게 과전류 정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전류 정수를 곱하면은 니포인트 볼테이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는 그냥 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과전류 정수를 공부하고 이 부담을 공부하고 하면은 수식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걸로. 그때 이 수식이 이해가 안 되면. 자, 그래서 이 D포인트 볼테이지 전압이라는 것은 포화가 될 때 이 전압인데, 이 전압이라는 것은 이 수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C형 CT는요, 아까 C200, C400, C800 이런 거는 요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이제 포화가 개시가 될 때 과절 정수 20배, 과절 정수가 20이라는 게 내포가 이미 C형에는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때 포화가 되기 시작할 때쯤에 전압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800이라는 게 그럼 또 니포인트 볼테이지가 되는 거예요. C200이면 C200V가 니포인트 볼테이지가 되는 거고. 자, 예를 들면 네, 그런 의미인 거죠. 자, 2차 부담이 25VA이고 과전류 정수가 20일 때 전격 포화 개시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이 CT가 안 그래도 됐다. CT의 부담이 25VA이고 CT의 2차 전류가 5A일 때 과전류 정수가 20짜리 CT라면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이 CT의 니포인트 볼테이지는 100V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C백하고 같은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 CT를 테스트 해봤더니 이렇게 된다. 그럼 과전류 정수가 20이다라는 것은 20배의 전류가 흐를 때 포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20배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2차측으로 몇 암페어 가는 거예요? 5, 2, 10, 100암페어. 그죠? 네. 100암페어가 갈 때 여기에 100암페어가 100V가 뜨는 거다. 이게 100이라는 것은. 그럼 얘는 C100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제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네. 네. 되면 이 지금 아까 개념에서 충분히 커야지 대전류 영역에서 확실한 보호가 된다는 것은 포화가 높은 전압에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낮은 전압에서 되면 안 되고. 그것을 여기에 접목해서 얘기를 하면, 요게 크게 하기 위해서, 이 5A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과전류 정수를 높이든지, 그죠? 그 다음에 CT의 전격 부담을 높이든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뒤에 보면 또 그래프로 또 변화를 하는데, CT의 부담이, 실부담이 25VA인데, CT의 전격 부담을 얘보다 크게 할 거잖아요. 40VA짜리를 했다. 또는 80VA짜리를 했다. 그러면, 얘는, 자기 전격보다 실제로 포화되는 전압이 더 높아집니다. 이 실부담이 적게 걸리면. 자. 그 다음에 변류비 오차. 변류비 오차. 어디 다시 앞으로 가서 나번에 변류비 오차예요. 변류비 오차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변류비 오차는 그냥 오차인 거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측에 흐르는 전류하고의 크기만큼의 발생하지 않는 게 오차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차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변류비 오차라는, 비오차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성 오차라는 게 있고, 비보정 개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오차는 비오차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합성 오차는, 실제로 이 철심에 코일이 감겨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몇 조파가 있어요? 3조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포화가 되니까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3조파 정도 있으면 고조파를 다 고려해서 확실한 오차를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보정 개수는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건 또 미국에서 안시에서는 오차를 이렇게 비보정 개수라는 걸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오차를 얘기할 겁니다. 비오차는 실제 변류기와 공식 변류기보다 얼마만큼 다른 것을 100분류로 표시한 것. 그러면 실제 CT가 몇 대 5다. 예를 들어서 100대 5다. 그런데 실제 1차 측에 100A가 흘렀는데
2차 측에 5A가 안 흐르더라. 그죠? 안 흐르더라.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4.95A만 흐르더라. 이런 CT를 가지고 이 CT의 오차를, 비오차를 얼마라고 네가 얘기를 할 거냐. 이거 몇 프로라고 할까? 마이너스 몇 프로. 짝같았잖아요. 마이너스 몇 프로라고 할 거냐.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식은 실제 밸류비분의 공칭 마이너스 실제 곱하기 100. 그럼 실제 밸류비는 얼마예요? 100. 실제가 얼마예요? 10대 4.95. 그러면 밸류비니까 밸류비 뭡니까? 1차, 2차 이렇게 표현하면 1차가 100대 실제가 4.95만 나오더라. 근데 이 CT는 100대 5A짜리 CT예요. 그래서 빼기 4.95에다가 100이라는 것을 100대 4.95라는 실제 밸류비, 실제 측정된 밸류비를 가지고 100%로 해보면 과연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1%의 오차를 가진 게 되더라. 마이너스 제가 계산해봤는데 마이너스 1%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얘도 마이너스 1%로 돼 있네요. 그 밑에 있는 얘도. 그래서 이거는 비오차가 마이너스 1인 CT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비오차를 계산할 때. 근데 우리 책에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해놨어요. 이걸 그냥 이 소식으로 해놓고 곱하기 IS를 양변에다 다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양변에다 다 곱해주면 이런 수식이 된다라는 거죠. IS 곱해서 날리고 IS 곱해서 날리면 RP만 남고, 그죠? 여기에도 RP만 남았죠? 그 다음에 여기 IS 곱했으니까 여기에도 IS 곱했으니까 이 IS는 남아있고, I2분의 I1이라는 것을 K라고 해놨으니까 K가 전격 밸류비잖아요. 100대 5. 전격 밸류비 100대 5. 이거를 K라고 해놨으니까 KIS가 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뭐가 좋냐? 실제 밸류비를 에다가 그러니까 공칭 밸류비 100대 5에다가 실제 밸류비를 구해가지고 그냥 100대 여기 4.95 여기다 100 이런 수치를 넣으면 그러니까 실제 밸류비가 5분의 100이고 K가 곱하기 실제 측정된 게 4.95예요. 4.95고 빼기 1차 측정격이 100이니까 100.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을 해도 얘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라는 비오차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수식으로 소개를 한 거고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이것만. 첫 번째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하고 얘가 조금 더 간략한 수식이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계산한다고 틀렸다라고 때릴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 예를 드려봤고요. 계산 예에서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첫 번째 수식에 의해서 계산한 거 마이너스 1% 비오차, 두 번째 수식에서 나온 거 요게 20이라는 게 5분의 100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도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나번에 비오차에서 나번에는 그냥 어떠한 설명인데요. 변류기의 1차 전류가 증가할 때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자속이 포화가 되죠. 포화가 돼서 여자 전류가 급증함으로 비오차가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이제 그때 원래 1%짜리 CT인데 지금 계산했잖아요. 마이너스 1%짜리 CT인데 100A, 100대 5 여기 100A가 흐를 때 1%의 오차만 내는 CT인데 1차 전류가 엄청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100A, 1000A, 2000A, 3000A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증가하죠?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할 때는 여기 포화가 돼서 2차로 흘러가는 전류가 작아진다. 그죠? 맞죠? 계속 설명했죠? 그게 그러니까 2차 전류 작아지니까 5차가 커진다. 맞죠? 그래서 5차가 커진다라는 걸 그냥 한번 여기다가 다시 써준 거고요. 자, 이것은 이러한 경향은 2차 부담이 클수록 심해진다. 이것도 또 계속 설명한 건데 2차 부담이 크다는 2차 임피던스가 크다라는 얘기죠. 자꾸 걸려 있어서. 이것도 설명 다 한 건데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합성 저항이 1ohm이다 그랬을 때
여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몇 볼트가 걸린다? 4.95A가 흐르기 위해서 4.95 볼트가 떠야 된다. 그만큼 이제 오차가 여기 생긴 거고, 여기에 뭐 15옴이 걸려 있다. 예를 들어서 15옴이 걸려 있으면 495 볼트가 떠야 되잖아요. 그리고 495 49.5 49.5볼트가 뜨고 495볼트가 뜨고 49.5A가 이렇게 흐를 거고, 그만큼의 그대로 이 비율대로 가면 이게 오차가 똑같이 마이너스 1%일 텐데, 여기 부담이 계속 커지면 여기 전압이 이렇게 커졌잖아요. 전압이 커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포화가 안 생기면 그냥 쭉쭉쭉 갈 건데, 포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비오차가 커질 거거든요. 이쪽으로 49.5A가 못 들어오고 더 커지면 더 커진 만큼 못 들어오고, 그거보다 오차가 아주 큰 작은 전류가 흐를 거야. 오차가 점점 커진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한 거고, 그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거 뒤에 있는 그래프 제가 끌고 온 건데요, 378페이지의 첫 번째 그림을 제가 끌고 온 건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봐요. 50대 5A 짜리고 전격이 40VA 짜리예요. 전격이 40VA. 여기 과전류 정수 N이 10으로 돼 있죠. 10이라는 것은 1차 측 전격 전류, 내가 10대 5, CT의 1차 측 전격 전류에 100대 5, 10배의 부하 전류가 흐르면 포화되기 시작하는 CT다라는 걸 표현한 거거든요. 자, 볼게요. CT가 150대 5예요. 150대 5짜리니까 여기 1차 측 전류가 150A가 흐르면 2차 전류가 몇 A 흘러요? 5A. 네, 그죠? 150A가 흐르면 5A가 흘러요. 300A가 흐르면 10A가 흘러요. 그 다음에 150의 10배, 1500A가 흐르면 50A가 흐르겠죠. 이렇게 50A. 네.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는데, 얘 전격 부담이 40VA 짜리인데, 40VA까지는 거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간다. 근데 전격 부담이 40VA일 때, 요 과전류 정수가 10이라는 것은 비오차가 이때는 한 10% 정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오차가 10%. 요 정도 10%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담이 실부담, 요거는 사용 부담이 실제 부담입니다. 실제 부담이 80VA가 되면 여기 포화가 더 빨리 돼요. 실제 부담이 120V가 VA가 되면 CT 포화가 더 빨리 돼요. 실제 사용 부담이 150VA가 되면 나 전격 부담은 40VA인데 실부담이 이렇게 커지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면 포화가 엄청 빨리 일어납니다. 더 빨리. 그래서 이게 10배의 전류 1500A라는 게 흘렸을 때 엄청난 오차를 나타낸다는 거죠. 2차 측의 전류가 50A를 흘려줘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포화가 안 되면 50A가 흘러야 되는데 80VA짜리를 걸면 몇 암페어가 흐르는 거예요? 한 40A? 35? 네, 요 선이면 뭐 한 40A가 흐른다. 120VA 실부담이 걸리면 약 30A 밖에 안 흐른다. 2차 측에. 그죠? 그리고 150VA가 걸리면 20회. 150VA가 걸리면 약 20A 밖에 안 흐른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부담이 커지면 여기 2차 전류의 오차가 커진다. 이해되시죠? 그림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더 퀴즈입니다. 퀴즈. 뭐 아시겠죠? 40VA짜리인데 실부담을 20VA만 걸었어요. 실부담을 20VA만 걸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더 전류가 증가해야지 포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격이 40VA짜리에다가 실부담을 20VA만 걸면 10배의 전류가 흘러도
어떻다? 포화가 안 된다. 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10VA만 걸면 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요만큼이 뭐 15배다. 15배의 부하가 흘러도 포화가 안 된다. 안 되고 2차로 전류를 그대로 흘려준다라는 그 그림입니다. 2차로 계속 이제 포화가 안 되고 계속 흘려준다라는 부담이 적으면 2차의 부담이 적으면 네. 포화가 안 되고 비례하는 전류를 그대로 흘려준다. 1차 측에. 그쵸? 그러니까 실부담이 적을수록. 그리고 전격 부담은 실부담보다 전격 부담이 크면 포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부담과 전격 부담이 똑같을 때, 얘가 전격 부담이 40VA고 실제 부담이 40VA라면 이런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이런 곡선을. 근데 실제 부담이 작으면 이런 곡선이 될 거다라는, 포화가 안 되는 거. 실제 부담이 크면 빨리 포화가 될 거다라는 거죠. 포화가 되는 만큼 2차 측의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네요.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안 가고 작아지는. 뭐가 커진다? 오차가 커진다. 여기 오차 얘기 없나요? 지금 오차 얘기 안 나요. 비오차가 더 커지는 오차가 되는 거죠. 어떤 거하고 가절 정수가? 그렇죠. 네, 실제 부담이 커지면 가절 정수는 빨리 포화가 되니까 낮아지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합성 오차 첫 번째는 비오차 얘기했고, 두 번째 합성 오차. 합성 오차는, 자, 비오차에서 요 수식 있죠. 여기에서 요 부분이 뭘까요? 요 부분이 오차거든요. 오차. RP라는 게 100A인데, 그죠? 100A에서 1A 정도의 오차여서 이게 마이너스 1%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게 오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어떠한 선형 파형에 대한 이런 오차를 얘기한 거고, 실제 합성 오차에서는 그 부분이 여기 딸려왔습니다. KIS-IP. 실제 그 오차 부분에도 뭐가 있다? 네. 이런 고조파가 있다. 왜? 철심의 코일을 감아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전류에는 고조파가 발생을 한다. 그 고조파를 시료값으로 해놓고 오차가 되는 것이다. 실제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래서 그거를 합성 오차라고 표현을 했고요. 수식은 이 주기분에 여기 전체를 적분해가지고 전류를 적분해가지고 주기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실제로 이 고조파가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한 시료값을 다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성 오차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 전류와 2차 전류에서 뭐 비선형 상태에 대한 고조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은 고조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합성 오차는 전류 오차와 위상차의 벡터합으로 표시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비선형 상태에서 어떤 전류 오차 또는 이 벡터 값이 약간 뒤로 처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오차다라는 합성 오차.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성 오차를 수식으로 나타내서 하려면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비보정 계수. 비보정 계수도 오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1보다 큰 수거든요. 저번에 PT에서 비보정 계수도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VT에서 7.1에서 VT에서의 비보정 계수가 아마 TCF라고 했을 겁니다. TCF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수식이에요. 공층분해 측정. 걔는 변압기니까 22,900에 뭐 110이라든지 얘는 100대 5 그걸 가는 거죠. 그럼 공층분해 측정이에요. 아까 비오차는 뭐였어요? 비오차는 측정에다가 공칭 마이너스 측정이었잖아요. 곱하기 100. 근데 그렇게 퍼센트로 나타냈는데 여기 미국 안시에서는 비보정 계수라는 걸 얘기해가지고 공칭분해 측정이에요. 그러면 5분의 100분의 측정이 4.95에 10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면은 1.1이 되나? 제가 해봤었는데 잠시만요.
1.01이 됩니다. 1.01. 1.01. 그래서 이 수식으로 하면, 비오차 수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1%가 됐잖아요. 이 비보정 계수 해가지고 RCF로 하면은 1.01이라는 게 그냥 돼요. 그래서 얘도 1%의 오차인 거죠,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그냥 1.01로 표현한다. 표현 방법만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된 것을 공칭 변류비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CT 전격에 표현이 돼 있을 거잖아요. 이 CT는 RCF가 1.01이다. 그러면 그때는 100A가 흘렀을 때 4.95A만 나오는 변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